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왔고요. 저희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를 협동조합으로 짓고 지금 입주를 이제 한지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 모델, 또 사회주택, 위스테이 벨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또 주거는 한 67%가 대부분 다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들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퍼센트는 67%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가. 네, 2500년 전에 이 아파트 문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2500년 전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로마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본격적으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슐라라는 모델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좀 더 넓고 3층에 4층에는 뭐가 보입니까? 네, 원룸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려 2500년 전에 인슐라라는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 아파트 문화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네, 1958년도에 마포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 문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무려 2500년의 역사, 우리나라는 70년의 역사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문화가 있는지, 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하는 공동체 문화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웃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뢰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주제 질문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위스테이 벨렛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이 주거가 사고 팔고 투기와 투자 사이에서의 이런 경계의 문제를 대안적 주거 모델을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가 직접성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안에서의 살아가는 다양한 우리의 해결해야 될 문제들, 육아, 공동육아, 먹거리, 취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스테이 벨렛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2017년도에 협동조합형 아파트 모델로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착공식을 해서 준공을 거쳐서 2020년 6월 말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입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또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3개월, 3년의 준비 기간이 거쳤지만 그 안에서는 놀라운 사회적 자본의 신뢰의 자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대안적 모델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이름도 깁니다. 네, 지금까지는 임대 아파트는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 두 가지 축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민간 시장이 민간에 있는 600만 가구의 지금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가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만 주거 문제가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짓고 있는 이 아파트의 문화 속에서 우리 최초의 모델은 뭐냐면 협동조합형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협동조합 아파트, 협동조합 임대 아파트는 뭐가 다른지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4평, 29평, 32평으로 지어지고 있고요. 지어졌고요. 491세대의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은 491세대고요. 가족 조합원 1인 가구 3명 정도 하면 1,473명 정도 되고 출자금은 약 123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임차인에 머물렀던 임차인 G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로 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츠의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츠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임차인에서 입주자이면서 공급자이면서 운영자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단순하게 입주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입주 3년 전부터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소모임 활동하고 각 위원회가 작동되면서 이미 3년 전부터 입주가 준비되는 그런 모델인 거죠. 또한 적정 주거 모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직장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모델이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마을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와 연대하고 각 기관 단체와 연대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입니다. 네, 이 협동조합형 리츠 방식은 좀 더 자본 조달이 좀 큽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건설은 자본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단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대안적 주거 모델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금과 투자와 협동조합이 리츠의 자본을 만들어서 기금을 일으켜서 이 재무 모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입주를 하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 생각을 했을 때 3년 전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이미 입주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민을 언제 만나냐면 입주해서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3년 전부터 공동체를 준비하고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협동조합의 소모임 활동이 각각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간의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돌봄과 교육과 먹거리와 생협과 카페와 스포츠센터 이 다양한 공간을 각 위원회들이 참여형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단계냐면 이미 입주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입주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3년 전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일자리가 한 100개 정도, 소모임이 100개, 마을 활동가가 한 100명 정도가 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기반이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대안적 주거 모델에서 대안적 경제 모델로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합의 주요 활동은 저희 아파트는 30대, 40대가 많고 특히 30대가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네, 두 번째는 각각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되는 약 900평의 커뮤니티 공간을 각각의 공간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 100개의 학교를 통해서 지금 약 40개 정도의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려 짧은 2달 동안이지만 벌써 40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저도 지금 몇 개의 동아리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취미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간의 신뢰의 자본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서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감으로써 이웃과 잘 지내고 그 안에서의 신뢰가 작동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소모임들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네. 또한 모여 산다는 것은,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대안적 주거뿐만이 아니라 대안적 주거 모델로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주택 운동인 경기 쿱, 또한 로컬 문제, 로컬 그 생협을 통해서, 로컬의 이런 그 생협을 통해서 협동상해, 또한 우리는 지금 공동구매나 이런 것도 각각이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지금 주말마다 저희가 실은 금요일 되면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마장동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끔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우리 카페에 올립니다. 네. 그래서 육회나 육사심이 판매한다고요. 저렴하게. 저번에 한 180개가 판매되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공동구매로 좋은 품질의 적정 가격을, 또 자동차를 쉐어링해서 자동차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적정 일자리 100개, 지역사회 연대 활동, 이런 것들은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주거는 단순하게 집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다양한 세대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다양한 이 세대별로 돌봄과 교육을 계획을 세우고 요 플랜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이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모여 살고 소모임하고 좀 교육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그리고 있는 공동체상, 각자 그리고 있는 사회적 경제, 각자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하나의 위스테이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비전과 가치로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일치시키지 않으면 각자 그리고 있는 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열한 토론이 있지만 위스테이별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느냐,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를 판단한다면 그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은 쉽게 해결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아젠다가 중요하다면 그런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첫째도 교육, 두 번째도 교육, 세 번째도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35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1년에 의무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일반 조합원, 좀 더 셀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조합원, 세 번째는 리더 그룹인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플랜에서 지금 이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약 45명 정도가 마을 활동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에도요, 조합원 중에 사회적 경제 쪽이나 법학 쪽이나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바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위스테이별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교육이나 활동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활동이 되어 있을 때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는 것,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는 것, 마을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회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어 멤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코어 멤버들끼리 모여서 뭔가 비전을 만들고, 이 비전이 모든 그 단체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공표되고, 그것을 다시 조합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그분들이 단순하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협동조합의 단계별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나
마을이나 이런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요. 네. 또한 서로 보고 배운 또 경험한 것도 다릅니다. 그럼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제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 도표의 그 화살표 봉에 보면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코어 멤버들이 이 선단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어 멤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면 자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자기로부터. 그러면 이분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죠. 근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드디어 마을의 문제를 같이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서서히 어떻게 되었냐면 각각의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환경 문제, 돌봄 문제, 일자리 문제들을 각각의 이 마을 활동가들이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서서히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마을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마을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회의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60%에서 70%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회의를 하고 회의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나 또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조직이 와해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관계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룰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스피드하고 생산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문제 해결을 앞에다 놓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이 더 더딘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자, 공동체는 관계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공동체가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을 공동체의 주민이 된다는 것은 첫째는 성장입니다. 개인이 지금까지 내 자신의 셀프 아젠다에 머물렀다면 이제 우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마을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의 가치를, 마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또한 마을에서의 다양한 일자리, 또 사원봉사, 지역사회의 공헌이라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1473명. 과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저는 공동체가 모이면서부터 갈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공동체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일 처음부터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래서 저희 약 27명 정도 되는 갈등 조정 활동가들이 약 80시간, 160시간을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갈등 조정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갈등 조정 활동가들이 각각의 그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입주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웃 간의 어떤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또 이웃 간의 어떤 갈등 또 애완견 문제 때문에 갈등 조정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갈등 조정위원회가 없다면 대부분 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119 아니면 112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평생 이웃하고는 등지면서 살겠죠. 하지만 저희는 조합원들에게 갈등 조정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모든 조합원들이 갈등 조정, 신뢰 서클을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는 우리 공동체는 갈등 조정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갈등 조정 위원회에 분쟁을 요청하면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갈등 조정 위원회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갈등 조정 위원회에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동별, 라인별 존중의 약속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 라인별 대의원들하고 같이 존중의 약속을 먼저 하고 이것을 입주민들하고 같이 만들고 최종 대의원 총회에서 이 존중의 약속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의 약속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라든가 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누구나 다 이웃 간에 우리가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것을 서로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존중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접수를 하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이 서로 동의를 하면 갈등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의 주요 역할은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을 예방하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갈등 조정 활동가들 중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갈등 조정 교육을 받고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갈등 조정 활동가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십니다. 네. 또한 저희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사무실이 서울이었지만 우리가 입주해서 살 남양주시에 있는 별내동으로 3년 전에 이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마을 조직을 만들어서 별내평화마을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1년 차에는 자원 찾기 활동, 2년 차에는 마을의 의제와 마을 활동가 양성, 세 번째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 K인데요.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역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1단계를 보시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을의 광장인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저곳이 어떤 곳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밟고 다녀가지고 근데 시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집원상 그곳은 화단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화단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밟고 다녀서 화단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삽과 곡괭이로 너무나 밟고 다녀서 안 파져서 곡괭이로 파고 그것을 주민들이 꽃밭을 가꾸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곳을 광장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곳을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밟고 다녔는데 마을 활동가들이 이곳이 무엇인지 이곳에다 우리가 광장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공간에 오색찬란한 우산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의 명소를 만들자. 이런 것처럼 마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마을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을의 문제를 이제 1단계부터 바로 되지 않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지고 마을의 의제를 발굴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청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민환경감시단을 만들고 그것을 시하고 같이 쓰레기 개선 활동이나 환경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을 무려 한 7개월 이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 활동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시에 찾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의제의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주민 청원을 2,500명을 받고 이걸 정식으로 시의원들하고 같이 접수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을의 의제를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의제화하고 이걸 직접 관에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마을 활동가들이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그래서 이 그 맥가이버 선생님인데요. 가운데 있는 인물 사진은,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을에 나오셔서 소형 가전들을 수리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 소형 가전이 고장나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무료로 소형 부품값만 받고 하니까 1년에 저희가 따져봤을 때 약 2,500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기관은 뭐 등록하는 거라든가, 또한 마을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지 않고 봄학기, 가을학기에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마을의 서의 활동도 지금 3차년도에는 마을 일자리 행복회사를 마을에서 지금 마을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양한 택배라든가 일상 맘시터,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위스데이 밸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커뮤니티 센터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취미나 관심사항에 대해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또 이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의 필요가 만들어지고, 이 필요가 적정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2018년 약 7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46번의 9개월 동안 거쳐서 46번의 회의, 수많은 탐방, 다양한 의견, 공청회 참여를 거쳐서 약 9개월 동안 이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다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여형 설계라고 해서 우리가 9개월 동안 프로젝트로 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간은 지금 현재 이렇게 5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다목적 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은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 6개의 지금 그 공간 시설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농구장이 있습니다. 하프 농구.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헬스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 GX룸, 체육관 이렇게 3군데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 저 헬스장 같은 경우도 무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네 건강 주치의가 상주를 합니다. 마을 주민이, 우리 조합원이. 그래서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에서 적정 일자리가 100개가 만들어지고요. 100개가 훨씬 더 넘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들쳐업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된다면 우리 60플러스에서는 그 아이들을 집으로 방문해서 엄마는 이 아이가 뭘 준비를 시킨다고 하고 그 엄마는 이 공유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하면 아이는 충분하게 자고 이 마더센터 키퍼가 이 아이를 시켜서 공유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그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번에 IMF가 코로나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이집 문을 닫으니까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60플러스의
11팀이 이 아이들을 돌봐줌으로써 이 맞벌이 부부들이 직장 생활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20년 동안 미장원을 운영하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나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로 머리를 깎아주고 파마해주겠다. 돈 안 받아도 좋다. 이런 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저희가 491세대가 하니까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근데 포장 이사하고 두 군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0%를 만약에 할인한다면 60만 원이면 100명만 해도 6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500에서 약 한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600만 원을 50% 절감한다면 한 사람이 300만 원이니까 100명만 해도 약 3억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먹거리, 공유경제, 협동조합, 생협, 일자리, 머리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경제적 규모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안적 주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을 활동이, 공동체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스데이 밸리 협동조합은 이 마을 활동의 차원에서 이 환경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해나가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원순환을 체험하고 온라인으로 활동한 것을 댓글로 블로그에 올리고 이것들을 상품을 쿠폰으로 주는데 지역화폐 단위로 준다면 상가도 또 좋아지고 또 주민과 상가가 만나게 되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6번 동안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 실천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서 6번 미션을 달성하면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좀 더 비대면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저희는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은 이사하는 날입니다. 어떤 날은 막 그 광장에 이삿짐 센터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사 하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라인에 몇 세대가 막 어떤 날은 겹쳐서 다들 걱정을 했는데 그걸 다 이웃 간에 조정하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이사도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우측에는 그 주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서 우리 동네 웰컴 파티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웰컴 파티에서 조합원 교육도 받고 이웃도 만나고 또 서로 역사를 또 기록하기도 하고 또 웰컴 파티에 우리 조합원들이 빚은 막걸리로 또 환영 파티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입주한 사람들이 계속 만나면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사는 아파트는 뭔가 다르군요. 우리가 같은 이웃이군요. 이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조합원이 아파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희한하죠. 아파트에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아파트에서 야외 결혼식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분들은 기꺼이 우리의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축하하는 결혼식, 뭔가 의미 있는 공동체가 축하하는, 같이 준비하고 같이 축하하는 결혼식을 좀 의미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려 떡값이요. 이분들이 491세대에 모든 세대의 떡을 전달했습니다. 네,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네, 300만 원 넘게 들었답니다. 네. 네, 또 우리 위스데이 별내에 자랑이 또 이 막걸리 위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의 잔치가 예전부터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막걸리를 빚어서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 막걸리 위원회가 벌써 한 1년 이상 준비를 매주 해서 지금 소믈리에 상급, 2급까지 다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을 위해서 기꺼이 막걸리를 빚고 청실, 홍실에서 막걸리로 또 축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위스데이 별내 합창단이 이 결혼식에 축하를 부르고, 또 우리 입주민들은 이 결혼식을 기꺼이 축하하고 또 공연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위스데이 별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자본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는 신뢰가 기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달 만에 동아리가 자발적으로 4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40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치적인 의미보다도 이분들이 주민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웃을 만나다 보니까 카페에 올라오는 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만큼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아리 중에 재밌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고기사랑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모델,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아리예요. 네. 코스트코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요. 또 뭐 밴드도 한 3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뭐 텃밭 위원회, 목공 위원회, 또 원래는 저희가 매주 한 번씩 그 벼룩시장을 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열지를 못하지만 전 지속적으로 이렇게 벼룩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어린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위원회에서 그 동네 카페 앞에 이 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킥보드도 한쪽에 잘 정리하자,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분필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맙게도 어른도 이용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아파트에는 다양한 세대가 돌아가고 작동되고 있는데 어느 계층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각의 세대들이 주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는 지금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복판 속에서 우리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대안적 주거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본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사회적 경제 방식에 협동조합형 대안적 주거 모델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모델로 얼마든지 자본주의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저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몰트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난의 반대는 소유가 아니라 가난의 반대는 공동체이다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